바쁘다며 어지러움 억지로 참으면 뇌졸중 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딱 3일만 이렇게 하십시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야 자식들 앞길이 열린다고 믿으셨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조금은 무서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어지러움을 꾹 참고 억지로 몸을 움직이는 그 성실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뇌졸중을 불러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35년 동안 중증외상센터 수술실에서 수만 명의 뇌를 직접 지켜봐온 신경외과 전문의 손명준입니다. 저도 이제 70대에 가까워지다 보니 우리 동년배 분들이 밥 먹고 눕는 것을 얼마나 죄악시하며 사시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딱 3일만 저를 믿고 식사 후에 바로 누워보십시오. 그것이 뇌를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5세 최순옥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평생을 좁은 방 안에서 돋보기를 끼고 손바느질로 한복을 지어 자식들을 박사까지 만드신 분이었죠. 한번 바늘을 잡으면 끼니도 거르고 꼿꼿이 앉아 밤을 새우는 게 몸에 배어버린 소문난 철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 들어 국 한 그릇만 비우고 나면 눈앞이 아득해지고 귓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깨끗했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평생 쉼없이 돌아가던 어르신의 뇌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왜 식사 후에 바로 누워야만 하는지, 그 20분의 휴식이 어떻게 여러분의 망가진 뇌 혈류를 되살려 10년 더 젊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신경외과 의사의 시선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향한 가장 따뜻하고도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얼마나 까다롭고 귀한 친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안 되는 작은 덩어리지만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와 에너지의 5분의 1을 혼자서 다 써버리는 아주 욕심쟁이 기관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수술실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뇌는 단 1분만 피가 공급되지 않아도 금세 생기를 잃고 우윳빛에서 창백한 빛으로 변하며 시들어버릴 만큼 예민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비싼 연료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VIP 중에 VIP인 셈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하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은 혈액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그 짧은 순간부터 우리 몸은 소화기관을 돌리기 위해 평소보다 수십 배나 많은 피를 위장으로 몰아줍니다. 마치 가뭄이 든 마을에서 바짝 말라가는 논바닥에 물을 대기 위해 동네의 모든 물줄기를 한 곳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전체 혈액량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물을 대려면 다른 쪽은 물을 잠가야만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분배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논바닥에 물을 콸콸 주면서도 산꼭대기에 있는 우리 뇌까지 수돗물을 밀어 올리는 펌프 힘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하지만 이른이 넘어가면 이 펌프질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어 딱딱해지고 심장의 압력은 산꼭대기까지 피를 밀어 올리기에 숨이 가빠집니다. 저수지 물을 아래쪽 논으로 다 흘려보내고 나니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뇌에는 순식간에 수돗물이 뚝 끊기는 단수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평생 바느질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몸을 혹사해온 최순옥 어르신이 겪었던 그 지독한 어지럼증과 멍한 기분은 단순히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피가 부족해진 뇌세포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도 물 좀 보내달라고 울부짖으며 보내는 절박한 긴급 재난 문자였던 셈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면
결국 뇌는 영양실조에 걸려 서서히 기능을 잃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마른 뇌에 다시 신선한 피를 돌게 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최순옥 어르신께 드린 처방은 약도 아니고 값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20분 동안 편안하게 몸을 눕히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야말로 뇌를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돈 안 드는 치료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긴 수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라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몸의 가장 꼭대기인 펜트하우스에 있지요. 심장이라는 펌프가 아래에서 위로, 즉 중력을 거슬러서 폭포를 거꾸로 치고 올라가듯 피를 쏘아 올려야만 뇌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직후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의 모든 피가 아래쪽 위장으로 사정없이 쏠려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 펌프 힘이 약해진 심장에게 중력을 이기고 뇌까지 피를 보내라는 건 마치 가파른 고갯길을 무거운 짐을 싣고 올라가는 노후한 트럭에게 쉬지 말고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의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뇌로 가는 길은 바짝 마른 개천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몸을 수평으로 딱 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괴롭히던 중력이라는 장애물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제 심장과 뇌는 같은 높이가 됩니다. 심장이 힘들게 폭포 위로 물을 쏠 필요 없이 그냥 평평한 길을 따라 물을 살짝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10분의 힘만 들여도 뇌로 신선한 피가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죠. 평생 바느질감을 앞에 두고 꼿꼿이 앉아만 계셨던 최순옥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밥 먹고 바로 누우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어지러움을 꾹 참고 바느질 가위부터 잡으셨거든요. 그 지독한 성실함이 오히려 뇌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제 말대로 식후에 딱 20분간 비스듬히 누워 계시기 시작했고 단 사흘 만에 원장님, 이제야 머릿속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식후 20분 눕기는 나태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전 내내 고생한 뇌세포들에게 가장 신선하고 풍부한 영양 뷔페를 대접하는 아주 고귀하고 전략적인 휴식 시간입니다. 이 20분이 여러분의 뇌 수명을 10년, 아니 20년 더 연장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식후에 눕는 것이 뇌 건강에 천금 같은 보약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마음 한편으로 나도 누워는 싶지만 도저히 겁이 나서 못 눕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지요. 제가 35년 동안 중증 외상센터와 진료실을 지키며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났지만 10분 중 서너 분은 식사만 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신물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께 무턱대고 그냥 누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사가 아니라 오히려 병을 주는 사람이나 다름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75세 최순옥 어르신께 신신당부하며 알려드린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20도의 미학이라 불리는 전략적인 각도입니다. 최순옥 어르신도 처음에는 제 손을 잡으며 아주 걱정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물만 한 모금 마시고 누워도 속이 뒤집히는데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군요. 그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어르신, 평생 한복 지으실 때 그 귀한 비단 옷감이 상할까봐 얼마나 조심조심 다루셨어요. 우리 위장도 그 귀한 비단 대하듯 부드러운 각도를 맞춰주면 아주 편안해 합니다.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도 지금 이 방법을 똑같이 따라 해 보십시오. 거실 소파나 침대에 누우실 때 머리만 받치는 얇은 베개가 아니라 큼지막한 등 쿠션이나 두툼한 베개 두세 개를 준비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리 뒤쪽부터 등 전체에 차근차근 받치시는 것이죠. 엉덩이는 바닥에 붙이되 등부터 머리까지 완만한 미끄럼틀처럼 경사가 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비스듬히 세우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체 구조를 보면 그 답이 명확히 나옵니다. 우리 위장은 입구가 위쪽에 있고 주머니가 아래로 처진 모양인데 상체를 살짝 들어주면 중력의 원리에 따라 위장의 음식물과 위산이 아래쪽으로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위산이 식도 입구까지 찰랑찰랑 차오르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딱 막아주는 것이죠. 지긋지긋한 가슴 쓰림이나 입안에 쓴물이 고이는 현상이 신기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이 20도라는 각도가 우리 뇌에는 아주 충분한 피를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우리 심장이 저 높은 산꼭대기 같은 뇌까지 피를 쏘아 올리느라 헉헉거리며 과부하가 걸렸지만 20도만 낮춰줘도 심장과 뇌의 높이가 아주 가까워집니다. 심장이 훨씬 적은 힘만 들여도 신선하고 붉은 피를 뇌로 콸콸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즉, 위장은 편안하게 보호하면서도 굶주린 뇌에는 피라는 영양분을 가득 채워주는 일석이조의 각도인 셈입니다. 최순옥 어르신도 처음에는 제 처방을 듣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믿고 해보고는 싶은데 이거 밤만 누워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몇 번을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딱 이 각도로 쿠션을 받치고 20분을 쉬어보시더니 며칠 뒤에 환한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 속은 하나도 안 쓰린데 머리는 막다 못해 투명해진 기분이에요. 이제야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라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무조건 머리를 바닥에 대고 넙죽 눕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해진 위장은 따뜻하게 보호하면서도 굶주린 뇌에는 풍부한 혈액을 선물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20분의 각도를 꼭 실천하십시오. 35년 경력의 신경외과 의사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세심하고도 확실한 처방입니다. 식후 20분의 전략적 휴식으로 낮 동안 우리 뇌에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는 밤사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영양을 듬뿍 채워줄 차례입니다. 제가 최순옥 어르신께 알려드린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만세 수면법입니다. 처음 이 자세를 권해드리면 최순옥 어르신께서는 얼굴을 붉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나이 먹은 할머니가 만세하고 자면 점잖지 못하게 남부끄러워서 어떡해요? 정말 그렇게 자야 하나요? 라며 쑥스러워 하셨지요. 하지만 제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자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5년 동안 수술실에서 수많은 뇌를 직접 지켜봐 온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자세 하나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피가 힘차게 나가는 것만큼이나 온몸을 돌고 난 피가 다시 심장으로 잘 돌아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그 피를 다시 깨끗하게 걸러서 뇌로 힘차게 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나이가 들면 평생의 고된 일 때문에 가슴 주변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어깨가 안으로 굽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75세 최순옥 어르신처럼 평생 좁은 방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일해 오신 분들은 가슴이 항상 꽉 닫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가슴 근육이 수축하면서 그 안을 지나는 혈관들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슴이 움츠러든 상태에서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잠을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슴 안쪽을 지나는 굵직한 정맥들이 주변 근육에 눌려 심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고 역류하듯이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독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줄어드니 당연히 심장이 뇌로 보내줄 신선한 피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뇌가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는 셈입니다. 이때 팔을 가슴 위나 어깨 주변으로 살짝 올리는 만세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꽉 막혀 있던 가슴이 시원하게 펴지면서 갈비뼈 사이사이의 공간이 활짝 열립니다. 폐는 더 깊은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실 수 있게 되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큰 정맥수로가 가로막는 것 없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덕분에 낮 동안 뇌에 쌓였던 각종 노폐물을 실은 피는 빨리 빠져나가고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피가 다시 뇌로 올라가 뇌세포를 정성스럽게 씻어주게 됩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이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세하듯 팔을 머리 위로 너무 높게 쭉 뻗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고 팔이 저려서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편안하게 구부려서 손이 어깨나 가슴 주변에 살짝 얹어지는 정도 혹은 베개의 양옆을 가볍게 짚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순옥 어르신도 처음에는 어색해서 원장님, 자다 보면 자꾸 팔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가요? 라며 걱정 섞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사흘을 실천해 보시고는 아침 일찍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평생 아침에 눈만 뜨면 뒷덜미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서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깃털처럼 가볍고 상쾌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지요. 여러분, 밤새 뇌를 맑게 씻어내는 이 간단한 자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아침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위해 기분 좋게 만세를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마지막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앉아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의 척추와 뇌를 연결하는 신경을 들여다본 의사로서 단언컨대 그 자세가 바로 여러분의 뇌를 굶기고 기력을 뺏는 주범입니다. 저는 최순옥 어르신이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걸음걸이와 의자에 앉으시는 모습만 보고도 문제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의자 끝에만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허리를 굽힌 채 앉으셨지요. 제가 어르신께 왜 그렇게 앉으시냐고 여쭤보니 원장님, 평생 한복 바느질을 할 때 꼿꼿이 앉으려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게 뇌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지 않으면 우리 몸의 주춧돌인 골반이 뒤로 눕게 됩니다. 골반이 누우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굽고 그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목은 거북이처럼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바로 거북목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모든 명령 체계가 지나가는 핵심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는 아주 예민한 자율신경이 이 목뼈 사이를 아주 촘촘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앞으로 빠지고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속도로의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길이 꽉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이 비틀리고 눌리면서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밥을 먹어서 피가 위장으로 쏠릴 때 자율신경이 즉각 반응해서 다른 곳에 혈관을 조여
뇌 혈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조절 능력이 마비되는 겁니다. 최순옥 어르신이 겪었던 식후, 어지럼증과 지독한 피로감의 진짜 배우는 바로 이 망가진 자율신경이었던 셈입니다. 평생 한복을 지으시느라 고개를 숙이고 사셨던 그 세월이 목을 망가뜨리고 뇌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조건 엉덩이부터 의자 등받이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여야 골반이 바로 서고 골반이 바로 서야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만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뻥 뚫리고 자율신경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르신께서도 원장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앉으려니 평소 안 쓰던 근육이 뻐근하고 허리가 꼿꼿해서 조금 불편한데 정말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할까요? 라며 어려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름쯤 지나자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오래 앉아 있어도 머리가 무겁지 않고 맑아요. 평생 저를 괴롭히던 두통까지 싹 사라졌습니다. 라며 신기해 하셨지요. 여러분, 엉덩이 하나 제대로 밀어 넣는 것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의 자율신경과 뇌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율신경이 살아나면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이고 불면증과 만성 피로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세부터 바로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75세 최순옥 어르신이 단 3일 만에 어떻게 생기를 되찾으셨는지 제가 직접 짜드린 그 마법 같은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법이 아니라 메마른 뇌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정밀한 설계도입니다. 최순옥 어르신의 아침은 이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반복하십니다. 어르신께서 처음에 제게 원장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만세 자세를 하니까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정말 이것만으로도 잠이 확 깨네요. 라며 놀라워 하셨지요.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열어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 기를 닦아주는 아주 중요한 준비 운동입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고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어르신은 평소보다 밥 양을 딱 한 숟가락만 줄이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원장님, 아까운 밥을 남기려니 처음엔 손이 떨렸는데 확실히 조금 덜 먹으니까 식후에 속이 훨씬 편하고 머리가 덜 무거워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과식을 피하는 것이 뇌 혈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어르신은 이제 무거운 바느질 가위나 설거지통을 바로 잡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셔서 등 뒤에 쿠션을 받치고 상체를 20도 정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누우십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눈을 감고 뇌에 피가 차오르는 것을 온전히 만끽하십니다. 어르신은 이 시간을 뇌가 밥 먹는 시간이라고 부르시더군요. 20분 후 뇌 충전을 마친 어르신은 머리가 핑 도는 증상 없이 아주 가뿐하게 집안일을 시작하십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잠깐 의자에 앉을 때도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엉덩이 밀어넣기를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꽉 밀어넣으니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숙여졌던 목이 바로 서면서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린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식사 후에 쉬라고 말씀드린 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20분 동안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가득 채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뇌 혈류가 회복되어 머리가 맑아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뇌가 가장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최순옥 어르신도. 원장님, 예전에는 밥 먹고 나면 졸려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20분 쉬고 나면 힘이 불끈 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라고 자랑하시더군요. 여러분,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20분의 전략적 휴식으로 뇌를 충전했다면 남은 시간에는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더 단단해지고 치매가 발붙일 틈이 없어집니다. 잘 쉬는 것만큼이나 잘 움직이는 것이 뇌 건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이 처방을 알려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최순옥 어르신을 비롯해 많은 분이 제 손을 잡고 질문하셨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4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이 찌거나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지 않을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최순옥 어르신께서도 처음에 아주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어보셨던 질문이지요. 여러분, 제 대답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20분간 편안하게 누워 뇌와 위장에 피를 몰아주면 신진대사가 아주 원활해집니다. 위장이 피를 충분히 공급받으니 소화력도 좋아지고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으로 변하게 되지요. 단 배가 터질 듯이 과식하시지는 마십시오. 적당히 기분 좋을 만큼만 드시고 눕는 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서 물만 마셔도 신물이 올라오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린 20도의 미학을 꼭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쿠션을 받쳐 상체를 아주 살짝만 올리시면 됩니다. 최순옥 어르신께서도 원장님 말씀대로 상체를 살짝 높여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가슴 쓰린 게 하나도 없어요. 라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이 각도는 위산이 넘어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면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은 누웠을 때만큼 풍부하게 확보해 줍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조금이라도 답답하다면 각도를 조금 더 높여서 내게 가장 편안한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잠잘 때 베개는 어떤 것을 써야 뇌가 더 편안할까요? 하는 질문도 참 많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수술실에서 현미경으로 본 우리 목뼈는 예쁜 씨, 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이 유지되어야 신경이 눌리지 않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뼈가 일자로 펴져서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너무 낮으면 머리 쪽으로 압력이 지나치게 쏠릴 수 있습니다. 누웠을 때 목 뒤를 탄탄하고 부드럽게 받쳐주면서 뒤통수 부분은 살짝 들어가는 베개가 뇌 혈류에는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요즘 통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데 그래도 뇌가 좋아질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입니다. 최순옥 어르신께도 제가 누누이 당부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뇌는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슬어 버립니다. 식후 20분의 휴식은 오로지 뇌의 에너지를 채워주기 위한 전략적 쉼표일 뿐입니다. 그 쉼표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라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많이 걷고 많이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쉬고 나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뇌 건강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밥 먹고 좀 쉬자는 편안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부지런함 하나로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모든 최순옥 어르신들께 드리는 의사로서의
가장 절박한 호소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최순옥 어르신께서 치료를 마치고 진료실 문을 나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원장님,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밥 먹고 눕는 건 꿈도 못 꾸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 몸에 미안하지 않게 쉴 수 있게 됐어요.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참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일구느라 한순간도 편히 눕지 못하고 달려오신 그 고된 세월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여러분께 쉴 권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것도 좋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지혜로운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꼭 새겨주십시오. 첫째, 식후 20분의 전략적 휴식으로 굶주린 뇌에 에너지를 채워주십시오. 둘째, 만세 수면과 바른 자세로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닦아내십시오. 마지막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충전된 뇌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제가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은 기운 없이 침대에 누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식후에 짧고 깊은 휴식을 취한 뒤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20분의 휴식은 여러분이 남은 23시간 40분을 더 멋지고 품격 있게 살기 위한 소중한 발판일 뿐입니다. 더 이상 부지런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을 혹사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휴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활력을 잃지도 마십시오. 잘 쉬고 더 잘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의 절묘한 조화가 여러분을 무병장수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그 가벼운 기지개 한 번이 식사 후 소파에 기대 앉는 그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리시기를 여러분의 주치의로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익힌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시 청춘의 손명준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